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도 지금 어제 무지막지한 테슬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아주 이게 뜨겁습니다.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짧은 시일에 계속 연달아서 올린 적이 그래도 좀 텀이 있었거든요. 텀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길지도 않긴 하지만 지금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의견이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인플레이션, 특히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얘기했지만, 오른 이유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경쟁사가 없기 때문이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든 여러 가지 다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있지만 결국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고, 제조사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는 시장을 보니까 경쟁이 없는 거죠. 지금 오더하면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지금 주문량이 엄청나게 폭주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렸는데, 결국은 이건 소비자들이 지금 완전히 분열이 돼서, 그런 제가 커뮤니티에서 좀 들은 얘기들과, 그리고 경쟁사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죠.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요. 이건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제 비싸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 전기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큰 베이스는 다시 한번, 이 채널은 전기차를 옹호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다른 또 브랜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제 또 크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볼보랑 스타벅스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이제 댓글에 보면은, 아니 난 미리 계약했는데 오른 가격으로 하냐 아니냐 계속 그런 질문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아직까지 테슬라는 한 번 계약한 금액을 깬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그냥 계약하신 금액에 무조건 차는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짧지만 또 그 긴 테슬라의 역사를 보면은 한 번도 리비안 같은 짓을 한 적은 없습니다. 리비안이 욕을 먹은 거는, 진짜 이 불을 부은 거는, 지금 보면은 테슬라도 커뮤니티에 불을 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CEO가 나서서 사과해라 기분이 씁쓸한 거지 잘못한 건 없거든요. 앞으로 계약하는 차들의 가격을 팍 낀 거지, 기존 계약자들을 이렇게 해버리진 않았습니다. 리비안 같이. 진짜 그래서 참 이거 정말 응원을 했었는데, 한번 얘가 진짜 커뮤니티의 신뢰를 깨버리는 바람에 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한국에서는 지금, 미국에서는 모델 S나 X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무지막지하게 올라서 한국에서는 지금 가격도, 그리고 미국에서는 역시 똑같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가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 이제 모르니까, 미정으로 돼버렸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 근데 아직까지 테슬라는 그 믿음을, 한번 계약한, 늦어질지언정 그 계약을 깬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깬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런 후폭풍을 전 충분히, 리비안 같은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프리미엄이 붙고 내연기관 차량들도 올리지 않냐. 그건 일부 딜러들이 마켓플레이스를 붙인다라든지, 실제 근데 커뮤니티 이런 데 가보면 인기 없는 모델들이라든지 요소에, 심지어는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볼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오히려 예전과 똑같이 MSRP보다 깎아서 파는, 요즘 다 MSRP보다 높게 부르죠. 근데 한국으로 치면 권장 소비자가, 근데 그것도 못하는 브랜드도 있고요. 현대기아차도 SUV나 인기 있는 거지, 세단이나 이런 데 가면요, 요즘 시장이 워낙 화랑이라서 비싼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SUV 같이 돈을 엄청 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를 이렇게, 요즘 BMW 얘기도 할 건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윗에 그 얘기를 해서 엄청난 마켓 프라이스를 붙여 판다라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테슬라가 전무후무하게 진짜 가격을 미친 듯이 지금 너무 짧은 시일에 엄청나게 올렸는데요. 그리고 모델 S는 원래 비쌌습니다. 근데 아마 옛날에, 그러니까 리프레시 되기 전에는 심지어 7만 불 좀 안 되는 쪽까지 스타팅을 시작한 적도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보면 놀랄 놀자죠. 지금 데스티네이션 차지나 기본적으로 내야 될 히든 피를 내버리면은 10만 불 이하에선 구경도 못 합니다. 깡통을. 그것 때문에 이제 벤츠 S클래스에 대항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원래 상당 기간 모델 S는 이미 벤츠 S클래스만 그 정도 원래 가격이었던, 그러니까 비싼 모델들이었는데,
더더욱이 비싸져가지고 이게 지금 저세상으로 가서 더 그런 충격이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미국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동력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가격적인 면에서 리비안이 제가 이 신뢰를 깨버리는 정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행동을 해서 지금 사람들이 더 불안한 것 같은데 테슬라는 아니길 바라고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리비안이 가격을 안 올렸다고 했는데 뭐 여전히 가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리비안이 좀 잘해줬으면. 이유에 대해서 특히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 경쟁사가 다시 한번 없기 때문에 지금 너무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격을 저렇게 막 미친 듯이 아무리 원가가 상승한다 그러지만 뭐 경쟁사가 없으니 참 소비자로서, 그러니까 주주로서는 해피할 수도 있지만 전기차를 항상 응원하는 게 저는 근간에 있고 기업들 간의 경쟁이 있어야지 시장이 좋아지고 빨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응원을 하기 때문에 리비안이 참 이런 저렴한 안 올린 게 아니더라고요. 안 올렸다는 댓글도 있는데 꼼수를 참 내연기관 꼼수를 리비안도 이제 슬슬 부리기 시작하는데 스탠다드 팩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거 인산철입니다. 요거를 택해야지 옛날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다 쿼드 모터니 라지 팩이니 그 다음 이제 엑스트라 라지 팩이 있죠. 이게 다 옵션 가격으로 설정이 돼서 결국 사실상 배터리는 6,000불 상승시킨. 근데 테슬라에 비하면 또 이게 또 해자같이 보이네요. 이게 오름폭이 테슬라에 비하면 현저히 적어서 단 1년 사이에 모델 X 같은 경우는 거의 30% 가까이 인상을 했고, 이거 작년 얘기입니다. 2021년 대비. 근데 그 전해랑 비교해보면 불과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뭐 무지막지하게 차량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내연기관을 이 정도로 올린 회사는 본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해자같이 보이는데 제발 리비안이 이번에는 좀 잘해줬으면. 이런 것들이 경쟁사들이 있어야지 사이버 트럭도 좀 긴장을 하겠죠. 근데 리비안이 꼼수를 써서 어떤 옵션지를 해서 소폭이나마 이 소폭인지 잘 모르겠는데 올린 것과 지금 영상이 삭제됐거든요. 그리고 이걸 올리신 엔지니어 분한테 안 좋은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리비안도 좀 지금 이런 테스트,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행 보조죠.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당연히 주행 중에 손을 올려야 되지만 손을 놓고도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비안도 이걸 테스트를 하고 있다. 물론 테슬라만큼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고 있냐면은 지금 BMW가 모비라이랑 지금 손절을 하려는 좀 일종의 스타트업이죠. 그린힐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와 지금 BMW iX, 지금 뭐 전기차 나온 그다지 평이 안 좋은 전기차의 SUV에 주행 보조는 그린힐 소프트웨어를 쓰는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윗 댓글들을 보면 결국 테슬라 FSD를 라이센싱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뉘앙스의 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확실히 이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게 지금 FSD가 Only Pathway라는 거죠. 그러니까 Real World AI 소프트웨어랑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근데 요즘은 이제 여담이지만 지금 CNN 컨볼루션 네트워크보다 한 단계 뭔가 다른 걸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더 정확히 알게 되면은 그것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리얼월드 AI 소프트웨어랑 그거에 특화된 ASIC 이런 엑셀레이터를 써야지. 그러니까 특화된 하드웨어랑 엄청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10 플러스 빌리언 마일에 1 빌리언이 10억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마일에 육박하는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이 정도의 데이터를 때려 부어야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니네 잘 해봐라. 굴러. 이게 아주 약간 비꼬는 굴럭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지금 커뮤니티 상에서도 이것 때문에 저렇게 비싸도 잘 팔릴 거라는 사람들과 아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제는 사지 말라는 얘기다, 이건 너무 비싸도 너무 황당하다 라는 의견이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기존에 넣은 계약은 특히 3랑 Y 같은 경우, S도 그렇고 X도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계약하신 금액에 받는 거 취소하지 않는 한요. 리비안은 그 사태를 통해서 취소해도
원래 자기가 처음 시도했던 가격으로 돌려줬지만 테슬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취소하면 그냥 끝장입니다. 그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취소하면 오른 가격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680을 기다리는 마음도 알겠지만 웬만해선 저는 지금 오르는 가격을 봤을 때는 취소는 그리고 하루빨리 지금 리비안이 테슬라 정도 같은 실력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만 되더라도 아직까지 지금 좀 이따 로보택시도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른 회사들이 뭐 하는지도 얘기할 텐데 일단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와닿는 거는 하이웨이에서 좀 이 부담을 덜어놓는 운전만 하게 해주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FSD 베타가 아니라 오토파일럿 수준만 되더라도 사람들이 좋은 마감과 다른 면적에서 테슬라가 갖지 못하는 점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리비안이 하루빨리 좀 이거를 해줘서 좀 이렇게 테슬라를 좀 경제해주길 좀 잘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가격도 올렸지만 꼼수를 부려서 올렸지만 안 올린 게 아닙니다. 근데 전보다 확 올렸던 것보다는 좀 낮게 옵션질에서 이제 올려놨는데 그래도 테슬라가 이번에 올린 거에 비하면은 별게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경쟁사들도 좀 분발해 주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볼보도 스타벅스랑 지금 손을 잡고 지금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너무 막강하죠. 미국 내에서 지금 경쟁사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스타벅스라는 큰 기업이 지금 차지 포인트도 있고 볼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차지 포인트가 숨통이 좀 튀어야겠죠. 이게 생각보다 전기를 파는 게 그렇게 재미난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이런 네트워크들이 스타벅스의 본점인 건가요? 이제 시애틀에서 콜로라도 덴버까지 이 1350마일 되는 꽤 긴 거리죠. 이때 1.6을 곱해야 되니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뭐 2000km에 육박하는 정도인데 이거를 다 지금 15군데 이게 시범입니다. 한 60개의 DC 패스트 차저를 지금 다 이제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볼보 소비자들은 이거를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타사도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타사 고객은 돈을 내야 되고요. 스타벅스도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어떤 집계 효과,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조금 시간을 써야 되니까 특히 볼보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요. 스타벅스에서의 어떤 커피와 그런 스타벅스가 잘 꾸며놓은 인테리어, 스타벅스 문화를 좀 즐기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좋은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시너지가 난다 그러면은 스타벅스도 본격적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에 나서지 않을까.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한번 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차 보급엔 훨씬 좋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는 의미가 없지만 늘 그런 구독자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그 리퍼럴 코드를 잘 썼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죠. 만약에 이렇게 경쟁사들이 일찌감치 나와줬다라면은 테슬라가 그걸 그렇게 빨리 없애버렸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하기 때문에 경쟁이 없으면은 완전히 독불장군이죠. 그리고 테슬라의 또 다른 이제 사업 확장 소식은 지금 보험을 계속 확장하고 있죠. 테슬라는 보험 사업도 합니다. 이제는 이거 뭐 언제 되냐, 뭐 얼만큼 확장하냐, 뭐 그런 얘기 많은데 지금은 꽤 많은 주에 이제는 꽤 큰 주들의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2개 주가 더 추가되거든요. 기존 5개에서 2개가 더 들어옵니다. 지금 한 7, 8개 되는데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법적인 제재들 그러니까 나 그냥 갑자기 나 보험회사 하나 차릴래 자동차 보험회사 차리고 그냥 나 할 거야가 안 됩니다. 그 주에서의 허가 라이센싱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언더라이팅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언더라이팅 작업을 다른 보험회사 조그마한 보험회사든 큰 보험회사든 각 주에 들어갈 때마다 그걸 끼고 이제 협업을 해서 들어간 거지 테슬라 단독으로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레곤하고 버지니아가 추가가 되는데 여기서는 언더라이팅을 직접 스스로 합니다. 완전히 보험회사로 우뚝 서는 거죠. 이 주에서는. 이게 좀 특별한 점이고요. 다른 주와는 그래서 이렇게 차별된다. 그 각 주별로 서비스하는 그 방식도 다릅니다. 원래 테슬라의 목표하는 거는 리얼타임 점수제죠. 그러니까 그때 점수가 바뀔 때마다 보험료가 매달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최적의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건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한번 픽스되면 그대로 가게끔 또 주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이렇게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진출하는데 테슬라가 이런 것들만 없으면 아마 벌써 전주에 다 뿌렸겠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드디어 스스로 언더라이팅을 했다라는 점. 차츰차츰,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속도라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2025년, 그때 뭐 정말 빅뱅이 일어날 것 같아. 아마 그때라면은 테슬라가 모든 미국 주에 보험을 다 뿌리고도 남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은. 왜냐면은 주요 주들, 거점 주들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일리노이 같은 경우가 보험에서도 큰 손을 차지하는데, 지금 캘리랑 일리노이, 텍사스, 지금 뉴욕에는 못 들어갔지만 지금 미국에서 되게 큰 주에 이미 말뚝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럼 그 주변 주들은 파생적으로 확장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동부가 특히 뉴욕 같은데 큰 주에 못 들어가서 거기만 이제 되면은 훨씬 더 빨리도 다 퍼지는 데는 가능하다. 그 주변 주들은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그러니까 테슬라가 참 막강합니다. 막강해. 너무 막강하죠. 다시 한번 그 리비안의 가격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300마일이 넘는 뭐 지금 쿼드 모터랑 지금 라지 팩을 선택해야지만 빨리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안 그러면 2024년에 프로덕션을 비긴한다니까 결국 8만 불이 넘긴 한데 이거 그러니까 가격을 사실상 많이 올린 건데 그래도 가격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분들의 양산이 이게 제가 누누이 이게 리비안 비판할 때 루시드도 그렇고 이게 얘기하는 거였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될까 저도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그냥 테슬라의 어떤 제조 혁신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거기와의 오히려 이런 링키지가 그러니까 리딩하는 당연히 거기 인원들을 흡수하긴 하지만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좀 완전히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주로 있는데 리비안은 계속 루시드도 그렇고 기존 회사들의 공장장들을 자꾸 데려오는데 그리고 이번 리비안도 마그나 슈타이어의 CEO를 데려와서 지금 매뉴팩처링을 고치겠다.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현재 양산이 잘 안 되는 걸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저도 계속 있습니다. 과연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의 경험들이 여기에 녹아들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이제 새로운 건데 전기차는 새로운 장르고 완전히 새롭게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 건데 자꾸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있는 임원진들을 데려와서 이게 돌파가 될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나마 나은 점은 기존에 익히 알려진 기업보다는 마그나 슈타이어는 일종의 OEM 생산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그나 슈타이어가 실제로 이 밑에 전기차 하드웨어만 만들고 위는 너희들이 알아서 디자인해서 우린 밑바닥만 제공할게 이런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 사업도 구상하고 있거든요. 뭐 LG랑도 협업을 하고 그래서 한국 회사들과도 꽤 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튜닝해서 알아서 팔아라. 우린 밑바닥만 일종의 아이폰으로 치면 뭐 폭스콘이죠. 중국의 폭스콘이나 이런 중국 회사들도 마그나 슈타이어 같은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런 회사에서 있는 임원이 와서 조금은 더 가능성이 좋게 보면은 올라가지 않았나 싶긴 하지만 기존의 제 스탠드는 그래도 그런 냄새가 그러니까 물이 묻어있는 사람이 자꾸 양산을 하는 게 이게 될까라는 생각은 계속 의심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적인 측면들 이런 로보택시 소식들 웨이모라든지 죽스라든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저도 지금 빨리 업데이트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또 테슬라 소프트웨어가 요즘 업데이트가 좀 뜸하다는 댓글도 봤는데 또 FSD 베타가 아니더라도 또 이제 릴리즈 노트가 또 나왔습니다. 새로운 거. 백업 카메라에 대한 반응성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괜찮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성능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모델 S가 더 빠릿빠릿합니다. 이게 AMD 라이젠이 들어가서 그런지 MCU가 좋아서 그런지 확실히 모델 S가 더 빠릿함을 느끼고요. 모델 Y 대비. 그래서 백업 카메라에 대한 이런 반응성도 모델 Y 대비해서는 가끔 저도 이걸 레깅하는 걸 느끼긴 하니까 이번에 한번 그 반응성이 더 좋아졌기를 참 여전히 사용성은 이런 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독보적인 기업인 거죠. 이러니 이제는 좀 이게 만감이 애증이 되는 즉 가격 오르는 거 보면 으악 이러는데 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해주는 회사가 이거밖에 없으니 참 한번 누누이 얘기하는 자본주의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왕 말 나온 김에 지금 올라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댓글도 제가 봤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테슬라는 정말 시가대로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게 제가 모델 3 살 때 이제 보조금이 없어지면은 더 이상 싼 값에 못 산다고 사람들을 엄청 선동질한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2019년 넘어갈 때요. 그때 제가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 안 샀죠. 결론은 그게 맞았습니다. 가격을 안 내렸죠. 그래서 먼저 산 사람들이 와 그랬는데 2달을 못 견디고 가격 하락을 단행시킵니다. 안 팔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산 사람들이 결국 비슷한 가격엔 샀지만 결국 양산이 계속 되면 될수록 후반부로 갈수록 차량 퀄리티가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차량 가격을 내리지 말라 데모하는, 그렇게 크게 번지진 못했지만 유럽이나 그런 쪽에서도 더 일어났어서. 그렇지만 전 테슬라가 그때 엄청나게 보조금이 페이즈 아웃 될 때마다 사람들이 그걸 내려가는 걸 한번 보더니 가격이 내려가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미친 듯이 내려간 그때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아주 최적의 타이밍에 샀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물량이 모질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주문하면 뭐 내년에 받으니까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히 많이 비쌉니다. 절대 싼 차가 아니고 내연기관 대비해서도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가 비비지 너무 비싸요. 너무 S 같은 경우도 이제 추천하기가 참 애매하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업데이트는 비에이클 프리컨디셔닝이 업데이트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기업인 게, 이 부분도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루시드가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루시드는. 이게 사람들이 다시 한번 헷갈리는 게, 히터를 이렇게 원격으로 테슬라 차량은 앱으로 모든 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걸요. 심지어 차도 서먼해서 부를 수 있는데요. 히터를 킴으로써 프리컨디셔닝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게 슈퍼차저에 찌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은 걸 하면은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안 좋은 지금 가격 때문에 약간 이게 씁쓸한 걸 얘기하다가도 이걸 보면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대기아차의 그런 시그널을 키면 깜빡이죠. 좌우 깜빡이 키면은 그쪽을 이제 잘 보여준다라든지 그런 것도 순식간에 흡수해버리고,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거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에서 대안이 아직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좀 수그러는 들겠지만 아직 분위기는 반반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법안들이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발빠르게. 특히 좀 더 체감적으로는 이제 웨이모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봐야 얼마나 이제 이익을 내겠냐마는, 이게 캘리포니아, 특히 샌프란시스코 한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걸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웨이모가 지금 로보택시를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돌려보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금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면은 충분히 이제 가늠이 되는 거죠. 이 서비스가 나중에 터졌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걸 투자자들한테 지금 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힘들기 때문에 웨이모가 이거 한다 그러고 지금 5년째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이 모델을 구축해 놓으면은 투자자들한테 이게 지금 진짜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려보니까 정말 퍼지면은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거에 어떤 시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밤에만 돌아다닐 수 있고, 속도가 크루즈를 비롯해서 속도 제한이 있었거든요. 빨리 못 다닙니다. 근데 이것도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시속 100km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날씨가 안 좋거나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이거를 셧다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못 돌아다니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비가 좀 온다라든지, 근데 완전히 헤비하게 오면은 캘리포니아에 헤비하게 올 것 같진 않긴 한데, 어느 정도 살짝 비가 온다라든지 안개가 조금은 껴도, 라이트 포그입니다. 그 정도만 껴도 이제는 허가해주는 DMV가 이제 해봐라, 이게 좀 풀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 추세라는 점.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좋은 면이죠. 빨리 이렇게 해서 좀 실제 빨리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긴 한데 아직은 정말 미비하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거의 이거에 준하는 차를 실제로 살 수 있는 거는 온리 테슬라라는 점.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엄청 올리겠죠.
그리고 또 추가로 지금 인산철 배터리에 지난번에 EPA 등록된 거 인산철이라는 얘기가 유력한데 그게 지금 싼 모델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모델 S나 X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얘기죠. 거기는 지금 싼 모델이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씁쓸하지만 그래도 좀 저렴한 모델이 준비될 수도 있고 인산철은 100% 충전이 권장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뒤에는 저도 커뮤니티 핫한 만큼 그게 떠나질 않아서 근데 웨이모나 크루즈나 지금 이 정도에 와 있다. 거의 사활을 걸고 하고 있고요. 여기도. 그리고 다른 거를 생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워낙 돈 먹는 함하고 뭐가 되질 않죠. 돈은 정말 지난번에도 제가 예전에 영상 만들었 200조 원이 하나로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돈 버는 기업이 하나도 없죠.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현재 테슬라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엑시 플랜을 조금씩 가동하는 게 보입니다. 즉스 같은 경우도 로보택시 제가 이 동네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막 영상도 올리고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딸기를 따는 그러니까 로봇과 협업을 해가지고 다른 쪽을 이런 자율주행 기술들을 접목해서 산업으로 나가려는 회사들이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클래스 A 트럭이 좀 주력으로 보였는데요. 웨이모 같은 경우도 거기에 지금 소식도 나면 업데이트를 하겠는데 아직 별 얘기는 없고 즉수같이 지금 엑스플레인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지 않으면은 이렇게는 천년만년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웨이모도 그게 돈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고 뭔가 지금 프로그레스를 보여야 되는데 그냥 마냥 돈만 먹고 그냥 계속 테스트만 했다가는 넘어갈 회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좀 좋은 효과를 발휘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